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6시 2분입니다. 자, 약속 드렸던 대로 차트를 공부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기술적 분석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동영상 몇 개로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올려드려도 기본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가 이게 기초가 쌓여 있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나름대로 기초를 좀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봉이에요, 봉. 근데 봉이 쉽지만 어렵죠. 그냥 겉으로 보면 쉬워요. 단순해. 근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봉이 뭐냐? 봉은 4개의 가격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여기서 4개의 가격이 뭐예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가격은 체결된 걸 기준으로 해요. 체결입니다. 호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 호가창에 내놓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가 서로 쌍이 돼서 딱 체결됐을 때 그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되지 않은 호가는 봉에 포함이 안 돼요.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체결된 게 시가고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게 종가죠. 그리고 가장 높게 체결된 게 고가고 가장 낮게 체결된 게 저가예요. 설명 끝났죠? 그럼 봉을 어떻게 그래요? 자, 시가 찍고 시가 찍고 내려서 저가를 찍고 올라갔다가 고가 찍고 내려와서 이렇게 끝나면 요게 시가, 요게 종가, 요게 고가, 요게 저가가 되고, 요렇게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이걸 양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시가를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가를 찍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나면 이걸 음봉이라고 해요. 자, 양봉, 음봉 구분되시죠? 양봉과 음봉. 양봉과 음봉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게 쉬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봉은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생겼어요. 쉽잖아요. 4개의 가격으로 그린다. 끝. 시가가 낮고 종가가 높으면 양봉, 시가가 높고 종가가 낮으면 음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개념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럼 이제 봉의 형태로 넘어가서 봉의 형태. 봉의 형태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봉이 이렇게 있으면요, 고가가 높아지고 저가가 높아지는 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는 봉이 있습니다. 자, 고가는 올라가는데 저가는 낮아지는 봉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가도 낮아지고 저가도 높아지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예, 고, 저, 그죠? 고, 저, 고, 저, 고, 저. 이해되셨죠? 예, 1번, 2번, 3번, 4번. 이게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고가 저가가 상승하거나 고가 저가가 하락하거나 고가 상승하고 저가 하락하거나, 그죠? 고가도 하락하고 저가는 상승하고. 예. 요런 네 가지 유형의 봉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봉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머지 봉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별개의 문제고, 이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자, 이게 기초 두 번째. 네. 그러니까 기초 첫 번째 뭐예요? 네? 기초 첫 번째는 뭐냐? 봉이라는 건 4개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시가가 높으면 음봉,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잖아요. 근데 봉의 형태를 봤더니 고가 저가가 상승하는 형태가 있고, 고가 저가가 하락하는 형태가 있고, 고가 상승하고 저가 하락하는 형태가 있고, 고가 하락하고 저가 상승하는 형태가 있다. 예. 쉽잖아요. 많이 배웠죠? 예.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봉은 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봉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봉의 기본적인 형태를 다뤘잖아요. 그러면 봉의 성질을 보셔야 돼요. 예, 봉의 성질을 보실 때 이렇게, 예,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 시간 속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체결을 하죠. 예? 그러니까 봉 안에는 가격도 존재하고 시간도 존재하고 거래량도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봉을 해석하는데 형태 가지고만 분석이 안 된다고요. 왜? 봉은 기본적으로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가격이 움직이면서 체결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속성들을 다 이해하고 보셔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시간을 다룰 줄 알고, 가격을 다룰 줄 알고, 거래량을 다룰 줄 알아야 봉이 보이는 거지. 봉의 형태만 보고 해석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책 펴놓고 봉의 형태가 뭐 이게 무슨 장학형, 샛별형, 석별형 이거 아무리 외워봐야 소용없다고요. 응? 소용없다고. 그건 이 안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시간에도 해당이 안 되고, 가격에도 해당이 안 되고, 거래량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고 봉을 아무리 봐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의 성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을 다뤄볼까요? 네. 자, 봉은 시간 단위로 만들어요. 그래서 분 단위로 만드는 걸 분봉,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만들면 시간봉, 날짜 단위로 만들면 일봉, 주 단위로 만들면 주봉, 월 단위로 만들면 월봉입니다. 그러면 분봉도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45분봉, 60분봉, 90분봉, 예, 120분봉, 180분봉, 240분봉 이렇게 나온다고요. 봉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1봉도 1일봉, 2일봉, 3일봉 만들 수 있죠. 예, 주봉도 1주봉, 2주봉, 3주봉, 4주봉, 5주봉 만들 수 있어요. 월봉도 1개월봉, 2개월봉, 3개월봉, 4개월, 5개월봉, 6개월봉 해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래프에서 보면 봉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무지무지하게 많다고요. 예? 생각보다 봉이 많아요. 봉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봉을 만들어서 보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특정 봉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보통은 1봉 보시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분봉도 봐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봉도 봐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월봉도 봐야 되고, 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1봉만 봐. 예? 맨날 1봉만 본다고요. 1봉에 있는 이동평균선만 보고 저게 뭐 상승이니 하락이니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봉의 시간. 그러니까 봉의 시간을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봉을 본다 라는 거예요. 예? 필요에 따라. 자, 1일봉을 봤다가 3일봉을 봤다가 5일봉을 봤다가 5일봉을 봤다가,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봉과 봉 사이에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1봉이 3일봉한테 영향을 주는 거, 3일봉이 5일봉한테 영향을 주는 거, 주봉이죠. 주봉이 월봉에 영향을 주는 거, 월봉이 3개월봉에 영향을 주는 거,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 범위 안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봉이 다른 봉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봉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봉이 다른 봉한테 영향력을 미쳤어. 그러면 이 봉만 볼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친 봉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맨날 1봉만 봐서는 안 된다고. 예. 봉은 계속 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봉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오류가 나기 쉽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 개념을 잡으실 때 중요한 건 봉은 굉장히 많다요. 예? 봉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나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이 뭔지를 잘 찾아가지고 그 봉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들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 두셔야, 예, 나중에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기본적인 건, 예,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봉이, 예, 어느 가격에 어느 시간에, 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가격, 어느 시간, 어느 위치에 따라 봉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처음에 봉을 공부하실 때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 예,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게 맞아요. 왜냐?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해를 시킬 수도 없어요, 사실. 모르는데. 예. 자,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걸 알고 보면, 예, 조금 더 유익해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하락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 하락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봉을 보면, 다음 봉은 하락이 유리하겠다는 생각하죠. 자,
그럼 2봉을 보면 1번 요렇게 하락하는 2번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이 3번도 똑같은 1번과 같은 봉인데 4번 봉을 보세요. 어라? 갭상승해서 올라가네? 네. 이해되세요? 예? 1번과 3번은 같다고. 봉의 형태만을 봤을 때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전봉을 완전히 장악한 장대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하락이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보면 하락이 나와야 돼. 근데 1번 뒤에는 하락이 나왔는데 3번 뒤에는 갭상승이 나오고 양봉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1번과 3번 봉을 보고 갭상승이 나올지 하락할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고는 읽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형태를 보고는 읽어낼 수가 없다고. 자, 여기 보면 음봉 다 똑같잖아요. 예? 다 똑같잖아요. 자, 여기도 이런 음봉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A, B, C, D, E 이렇게 돼요. A, B, C, D는 다 똑같은 봉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예. 근데 왜 이 뒤에는 갭상승이 나왔을까요? 왜 이 뒤에는 갭상승이 나왔을까요? 예? A 뒤에는 하락이 나오고 B 뒤에도 하락이 나오고 C 뒤에도 하락이 나오는데 왜 이 뒤에는 갭상승이 나오죠? 이건 봉의 형태를 가지고는 전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 외우면 안 된다고요. 응? 봉을 외우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봉 외우면 안 돼요. 네. 봉을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봉은 곱하기 20하면 월봉이 돼요. 자, 1봉은 곱하기 5를 하면 주봉이 됩니다. 근데 주봉이 일정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예? 주봉이 일정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1봉이 그 아래로 내려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1봉으로는 하락이지만 주봉으로 봤을 땐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튕깁니다. 예? 튕겨. 예? 그러니까 1봉으로 눌러도 주봉이 더 이상 내릴 공간이 없으면 튕긴다고요. 주봉이 눌러도 월봉이 더 이상 누를 공간이 없으면 튕긴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일봉의 형태나 특정 봉의 형태만을 보고 이게 아래다 위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봉과 작은 봉의 관계에서 큰 봉이 과도하게 하락하거나 큰 봉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튕긴다고요. 반대로 튕기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봉의 형태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봉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면 봉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봉이 보인다고 해서 방향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봉의 형태에 매몰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봉을 외워. 어떻게 해요? 패턴. 네. 봉을 계속 패턴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 봉이 월봉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봉이 월봉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고 일봉이 주봉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어. 그래서 그 위치는 반등하기 좋은 자리인지 하락하기 좋은 자리인지에 따라 일봉이 어떻게 그리건 네. 상위봉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한다? 일봉의 형태만 보고 이거는 무슨 패턴이고 무슨 패턴이고 무슨 패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이고 이거는 하락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깊이가 없는 걸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 만능은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이 쓰레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패턴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여러 개의 봉을 보고 여러 개의 봉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서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게 다양한 봉을 계속 보면서 읽어내는 게 힘드니까 그냥 다 제끼고 특정 봉 한두 개 가지고 그 전체를 해석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우는 거라고요. 그걸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패턴화된 걸 외우니까 머리가 쥐가 나죠. 패턴을 벗어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외우면 저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봉이 이렇게 있어요. 내려, 이렇게.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갭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이에요. 그럼 봉이 어떻게 그려져요? 시가, 종가, 저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봉의 특정 봉의 개수를 딱 보고 상위봉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아, 주봉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월봉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봉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만약에 지금이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수요일이니까 봉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로 보면 하락인데, 주봉으로 보면 아직 이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봉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계속 따져야 된다고요.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존재해요? 시간이 존재하죠.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봉이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봉을 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고 그러면 이게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인지할 수 있죠. 그런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봉을 보고 이거 뭐 맨날 그 패턴으로 외워가지고 아무리 외워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수백 개의 종목을 다루는데 그 종목들을 보면서 형태가 다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 몇 개가 합쳐지면 어떤 봉이 되고 몇 개가 합쳐지면 어떤 봉이 되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각각의 봉이 가지고 있는 가격의 범주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해석을 드릴 건데,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범주라는 걸 가지고 작은 봉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그 범주를 벗어나게 되는 거고, 어떻게 움직이면 그 범주 안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담아두시고 봉에 그려지는 거를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해석을 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뭐 장대음봉으로 내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고가 깨면 할 말 없잖아요. 장대음봉으로 막 내리꽂았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봉이에요. 이런 봉은 뭐 사실 해석을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봉을 그리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잘 이해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 봉은 4개의 가격으로 그린다. 2. 봉은 4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형태. 고가, 저가, 상승하는 거, 고가, 저가, 하락하는 거, 고가 하락하고 저가 하락하는 거. 고가 상승하고 저가 하락하는 거, 고가 하락하고 저가 상승하는 거.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봉은 시간.
가격, 거래량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예, 가격이 주는 의미, 시간이 주는 의미, 거래량이 주는 의미들을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장대음봉으로 내리꽂았어. 근데 개인이 팔아. 예, 개인이 매도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갭상승 와요. 예? 그 다음날 갭상승 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개인이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과는 전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거래량을 보면 본과는 전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가는 빠졌는데 외국인은 매수하고 개인은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외국인이 밑으로 누르면서 매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갑자기 갭상승해가지고 고가 넘고 올라가요. 그건 봉의 형태로는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봉을 접근하실 때 가볍게 접근해야 될 게 있고 조금 깊게 접근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깊게 접근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하신 것보다. 왜냐면 이해해야 되니까. 본인이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도 하시고 실제로 관찰하셔야 돼요. 네? 본인이 움직이는 걸 실제 눈으로 보셔야 돼. 그래야 얘랑 친해져요. 근데 이걸 안 보잖아요? 그러면 안 늘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딱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하든, 뭐, 볼린저 밴드를 설명하든, 투자심리도를 설명하든, 설명을 할 때, 봉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봉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 봉에는 가격의 개념도 있어. 봉에는 거래량도 개념이 있어. 그래서 거래량의 영향도 받고, 예, 가격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의 영향도 받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받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면, 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봐야 되는 거구나.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봉이 아니라 그냥 예, 봉이 흘러가는 대로 봉이 어떤 형태를 그리든 상관없이 예? 봉의 구조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봉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 거고 현재 그리는 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봉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그 힘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1차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봉이랑 이동평균선이랑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봉의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봉이 이동평균선에 어떤 역할을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랑 봉이랑 같이 딱 섞어놨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은지를 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기초적인 개념부터 잘 잡으시고요. 어차피 내일도 휴일이고 모레도 휴일이에요. 주식은 예?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시기 전에 이걸 보세요. 제가 이동평균선에서 잘 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딱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잡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걸 보세요. 그러면 필터링이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날림으로 공부해가지고 지식 체계도 없는데 그냥 예, 공유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걸 다 알아야 돼요. 응? 그 공식을 모르면 차트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차트 설명이 안 된다고. 공식을 모르면 차트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 왜냐하면 공식을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해당 그래프에 대한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차트를 설명한다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외우는 거예요. 그럼 외우면 오류가 생겨요.
이해되셨죠?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시고 다음 영상 보실 때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